자, 이번 광고는요. 반려동물 사료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개와 고양이를 위한 건강한 식사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카나간, 내추럴 오, 그리고 닥터도비, 토우, 소프트밥 등 최고의 반려동물 사료 제품들을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아지 사료 소프트밥은 증기로 쪄서 만듭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밥이라서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기름기가 적고요. 소화 흡수율이 높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입맛이 까다롭거나 잘 씹지 못하는 노령견에게 특히 좋습니다. 카나가는 영국의 세계적인 사료 기업으로 45개 나라에 수출되는 사료계의 명품 제품입니다. 카나가는 고대 켈트족의 언어로 늑대를 의미하는데 모든 고양이와 개의 원초적 식성을 감안해서 방목해서 키운 닭과 자연산 생선을 주 원료로 하되 건강에 도움을 주는 8가지 천연 식물 추출물과 고구마를 함유했습니다. 네. 특히 그 입맛 까다로운 동물들에게 강추하는데요. 맞아, 이 문장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입맛 까다로운 동물들에게. 있거든요. 네. 남편 좀 드리세요. 그러면 입맛 까다로운 동물. 아니 어떻게 간파하셨어요? 아, 예. 네. 입맛 근데- 까다로우면은 뭐 이거라도 먹여야 됩니다. 근데 네. 개, 고양이도 입맛이 까다로운 애들이 따로 있나 어, 봐요. 그럼요. 맞아요. 아, 다 식성이 냄새가 있어요. 달라도 안 먹고. 안 먹어요? 네. 어머, 몰랐어요. 예. 그래요. 자, 토우가 있습니다. 토우, 미국의 대표적인 사료 브랜드인데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인 식품 등급의 고기로 만들어진 사료로 역시 항생제, 호르몬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곡물 등은 제로, 0%. 그밖에 소화와 배변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 밖에도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이 무료 배송입니다. 네. 음료 한 병, 빵 한 봉지, 만두 한 팩만 사도 배송비 무료. 동물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3,000원인데 지금 주문하시면요. 전 제품 배송비가 빵원. 네, 그래요. 쇼핑이 후원이 되는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하시고 김용민TV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아, 입맛이 까다로운 개와 고양이가 있고. 네. 몰랐어요. 예. 저희 집 고양이도 노묘거든요. 15살이에요. 그래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 넘은 그렇지, 나이인데 그렇지. 어르신이시네. 여기서 사료 받아가지고 먹였는데 아주 잘 먹어. 기호도 오.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이 배변 상태를 보면은 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똥이 되게 윤기가 나고 통통하다. 그럼 되게 좋은 건데 아, 잘 먹은 거네요. 약간 말랐다, 가늘다 아하. 이러면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지.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정말 만족하는 똥을 만들어내는 네. 사료입니다. 여러분. 배송비 무료라고 하니까 네, 처음 하시는 한 번쯤, 분들도 한번 네. 시도해 보셔도 그죠? 크게 네. 손해날 일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 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도대체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광주에서 얼마 전에 광주 전라도요? 근데 전라도 우리 야산에서 우리 광주 야산에서 제 고등학생이 고향인데.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아이고. 아 진짜요? 타살 정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이제 부모가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원인은 모르고 장례를 이제 맞아요. 치르던 중에 네. 이제 발인을 하루 앞두고서 네. 친구 부모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용한 방에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시신을 운구하기로 했던 친구, 그 친구가 죽은 아이의 목을 졸라서 질식하는 놀이를, 그러니까 학대 정황이 포착된 가해자였던 거예요? 운구하기로 했던 친구가 가해자였던 거죠. 이 아이가 목을 빨갛게 졸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고 동공이 풀려서 결국엔 쓰러지는 장면. 그러면서 이 가해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이가 보이고 막 시시덕거리는 장면을 아이고, 세상에. 찍힌 걸 부모가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구나. 근데 이제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대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내 애가 과연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맘카페에 정설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 다루는 방법. 네, 오은영 선생님 두 가지가 아, 있는데 오은영 네. 선생님의 1, 2, 3단계 방법이 있고 이제 법을 최대한 활용하려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네, 내용인데요? 이 대처 네. 방법을 요약하면 가해자 아이를 이 학부모가 직접 만나라는 거죠. 아이를 만나야 네. 돼요. 근데 얘를 막 윽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행동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난 누구의 엄마야. 뭐 장난으로 한 건데요. 뭐 장난으로 다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넌 장난으로 한 다 건데요. 장난이라고 하지. 네. 아유. 너가 한 행동은 장난이 아니야. 다음에 네가 이런 행동을 또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어도 기다렸던 건 너한테 기회를 준 건데 너는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네. 방금 내가 너한테 말한 걸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분명하게 전하고 부모님이 할 말 있으시다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전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우리 아이 옆에 오지도 말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마.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걔랑 잘 지내보려고 친해지려고 장난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가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도 이제부터는 너가 얘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걸로 인식하고 할 거니까 우리 아이 옆에 다가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는 이게 그래야 합니다. 바로 예. 이 오은영 선생님의 네. 비법이고 이게 정설처럼 몇 년 동안 내려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교폭력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전혀 빠져있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은영 선생님은 이야기도 일리가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부모가 취해야 될 행동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가해자 아이를 부모가 협박질을 되는 거죠. 협박한 걸로 다른 학폭위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아하.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빌미를 마련할 수도 있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이 방법에서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학폭위가 상당히 권위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폭력이 가해질 수 있는 정황들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어른이 아이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폭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설인데 야매이지만 그쵸, 기법인. 네, 아, 야매이지만 네네네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짤로 돌아다니는 글인데요. 네. 아이가 맞았다고 하면 10번을 맞든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을 계속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보고를 한 순간 선생님은 그걸 묵인하게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학교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주 작은 괴롭힘도 다 얘기해라.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제 또라이인가 보다 괴롭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가해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차 폭행이 있고 3차 폭행이 있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고받은 경찰은 반드시 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오면 경찰 아저씨들이 아유 애들끼리 좋게 좋게 하긴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러고 나서 경찰이 가고 나면 아이는 또 맞잖아요. 네. 그럼 2차 폭행, 3차 폭행이 일어나서부터는 이제 경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개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 선생님들한테도 알리라는 거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게끔 최 선생님에게도 경찰에게도 그리고 이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소년범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2차 폭행이나 3차 피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검찰 쪽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벌할 반드시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주 지독하게 대부분의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일이 커질까봐 좋게 좋게라고 하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뭐였냐면 좋게 좋게 하라고 하고 나서 내 아이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아이고,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법무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서 서류 정도 꾸리는 거는 해줄 수 있다. 공중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비법처럼 전해 내려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둘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1번은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실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 나서가지고 또 괜히 내가 또 학교에서 더 창피하기만 하고 애가 나를 더 괴롭힐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하거나 엄마한테 말해도 별다른 해결 큰돈. 방법이 없을 거야 라는 엄마와의 신뢰관계,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사실 아이가 피해 당한 걸 엄마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대부분 죽은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아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또 중요하고 네.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이가 놔버리잖아요, 삶을. 그러니까 탈출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는 안 되고 학교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학교 밖에 수많은 대화의 창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어려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게 우리 눈에는 어린 아이 같지만 제 친구 중에도 이제 혼자서 싱글맘인데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거든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생각해서
계속 내가 참으면 해결되겠지라는 입을 다물었던 건데 그 피해 강도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오히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그 가해자 학생을 만났는데 가해자 학생을 만나서 들었던 생각은 가해자 부모도 왔어요. 그런데 가해자 부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서 에? 또래보다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언행이 그랬고 뭐 사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내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피해자였던 제 친구 아들도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분노를 해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갑자기 다 얘기를 했던 거야. 너가 그때 나를 때렸잖아. 날 죽이고 싶어 했잖아. 너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혀서 나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 평소에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걸 본 담임 선생님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힘의 구조 있잖아요. 이 힘의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세상 밖에는 잘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려줄 수 있게끔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게 아닐까. 확실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게 저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들이 소년법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우선은 이게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 우선은 떼어야 된대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띄어놔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해 학생과 우리 아이를 반드시 분리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학교를 고만 다니게 하더라도 아이를 분리를 해야 아이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끼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부모가 개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라는 것도 학폭위가 열려도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매번 전화하고 미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매번 애한테 무슨 생길 때마다 전화. 좀 지나치다고 나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다 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되면 교장 선생님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 그렇지. 일단 니주를 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니주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때 그 지적이 옳았다. 네. 바로 반증이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가해 학생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근데 받아야 돼. 자신이 잘못한 거 이상 처벌을 받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만큼 적절한 양의 처벌을 받아야 아이들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었어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내가 가해 부모면 감싸고 싶잖아요.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이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피해한 아이들은 반드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 학생과 뛰고 그리고 가해 아이도 제 뒤에 부모님이 있지. 어른들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걸 이제 인지하게 되면 아까 행동을 하는데도 절제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옆에 내가 있다는 걸 항상 아이한테도 증명해줘야 되지만 다른 아이한테도 맞아, 쟤네 엄마 되게 무서워. 쟤한테 잘못하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 아는 어떤 분 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저기 뭐야.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네. 너 학폭 가해자 되면 인생 조진다. 절대로 가해자가 되지 마. 네. 했는데 네. 아저씨 요즘에 학폭하는 애들은요, 가해자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영리하니까 이걸 피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근데 요즘에 왕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해요. 너무 예뻐서 왕따 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뭘 네. 특출하게 잘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극적인 애는 소극적인 애대로 그런 피해가 네. 가해자가 싫어서. 얼마든지 될 수가 네. 있고요. 적극적인 애는 나댄다고 네. 하기로 그렇지, 또 그렇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든지 그럼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피해자가 있는 될 수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이들이 교정이 되는 건 반드시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받는 상실감과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가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괜찮구나, 생각하게 이런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거의 만 13세?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소년법
적용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되고. 네,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이어도 그냥 부모님한테 인계가 되고 네. 10세에서 14세까지가 촉법 소년인데 대부분이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까지 안 가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 사이에 강력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럼 있거든요. 걔들도 알아요. 촉법 소년이 네. 되면 처벌 제도를 네. 받지 않아요. 촉법 소년인데요. 크크 하는 게 유행인 그러니까요.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여서도 처벌 안 촉법 받는다. 소년이 뭐예요? 자기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도 적용이 안 돼요. 소년원에 안 가는 촉법이라는 만 10세에서부터 만 14세까지만 네. 그런 말이었어요? 적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다라는 아.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 안 간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심리들을 또 갖고 있는 거죠. 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자기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일이 우리나라에서요?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촉법소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아. 보호처분으로 가족한테 인계가 됐고 판결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네. 받으면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처벌일지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네. 과연 아이 사람을 죽이고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게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피해자에게 좋은 건지 과연 누구에게 좋은 건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는 소년법 없애라, 촉법 없애라 이러는데 아마 연령을 좀 낮추자는 논의나 이제 좀 강력 범죄,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명백하거나 밝혀졌거나. 학교 폭력과 같이 이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년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는 소년법의 촉법 소년? 촉법 소년에 해당 안 되게끔 네. 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반드시 맞아요. 피해자일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유난히 카톡 프로필을 자주 바꾼다거나 아, 근데 그걸 좀 눈여겨보면 좀 눈치를 채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학생의 경우에는 엄마랑 얘기를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편인데 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속마음을 어느 정도 잘하거나 엄마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눈치를 채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톡의 프로필이 자주 바뀌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빨리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면에 아바타처럼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 좀 읽어주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음. 이 가해자 아이들의 특징도 있대요.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용돈을 맞아요. 달라고 보채지 않거나 아. 아니면 이제 못 보던 물건들을 친구랑 바꿔 쓰기로 했어 빌려왔어라고 하면서 많이 쓴다는 거죠. 오. 반면 피해자인 애들은 어제는 에어팟을 잃어버리고 어머나 어머나. 오늘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자꾸 뭐 없어. 네, 뭘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자꾸 넘어졌다고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으면 피해자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서 봐라라고 관심만이 그렇구나. 아이들을 네.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작은 알겠습니다. 실마리들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먹고 참 사느라고. 가슴이 아픈 건 네. 부모 탓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아이에게도 멍이고 아, 그럼 부모에게도 맞아요. 멍이 되는지 내 탓인 네. 것 같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네. 잘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아, 제가 앵커님이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선생님이 다른 아이로 저를 착각하시고 보자마자 어머나. 다짜고짜 뺨을 그래서 뺨을 맞았는데 뭐라고 항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황당해서. 왜 맞았는지도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심지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이제 1학년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원래 내가 졸업한 학교에 갔는데 와. 아마 그 선생님은 저를 팼다는 생각도 잘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뺨을 맞았는데 너무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밖에는 말을 못 했어요. 그 순간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그게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저거 한 번 해가지고 학폭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맞은 자리를 계속 맞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고 그 선생님 얼굴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맞아요. 오래 가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이 있느냐가 진짜 그 아이 인생을 만드는데 그럼요. 가해자가 전학가지 않고 피해자를 전학시킨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했던 경우에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해결하지 않고 숨거나 도망가고 오히려 싶죠. 근데 이런 식의 더 앞으로 살면서 더 힘든 시절을 겪게 된다는 거죠.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가해자가 전학가도록. 네, 당연히 물론 가해자가 전학 가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전학 피해자가 가는 왜냐하면 못 견뎌서. 왕따의 이미지가 너무 오래 과연 남으니까.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들이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 항상 피해자만 도망가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가해자들도 반드시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만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네. 아유 혼난다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아줌마한테 혼낼 거야. 오윤혜 씨를 학교에 파견해 주세요. 아, 네. 짤로 이모티콘으로 어. 혼나는 네. 엄마들의 큰 걱정이네요, 그게. 그럼요. 네, 큰 걱정이에요, 정말. 저도 그러니까- 걱정이고, 진짜. 맞아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딸 있는 엄마들은 성폭력에 아이가 노출될까봐 걱정. 네. 저는 이제 그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들은 학교 폭력이나 그럼.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할까봐 엄마가 늘 걱정인 거예요. 공부도 공부인데 사실은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당연하죠.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 우리는 같아요. 아들 딸 다 있으니까 걱정이 2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 그 그래요. 댓글이 가슴에 남아요. 지금 그냥 넘어갔다가 내 아이가 내일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경 아나운서, 이현경 네. 앵커가 마지막 마무리. 대미를 장식해 네. 네. 주시죠. 아, 네. 오늘 제가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고민을 올렸어요. 네. 우리 아이가 고1입니다. 음. 내일 기말고사가 끝나요. 반 아이들하고 롯데월드 가자고 시험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가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실망해서 제가 속상해요. 뭐 속보도 얘기해주고 방역 단계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안 가야겠지 해두긴 했는데 딱 결정을 못 하겠다. 아 롯데월드를 허락해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이 학생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애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엄마들이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음. 가라고도 못하고 너무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 친구는 진짜 슬플 거예요. 이 기말고 롯데월드만 요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못 가게 하는 그 엄마도 참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그런 게 20대의 연인들 있잖아요. 네. 음. 코로나 때문에 데이트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음. 다 다 하더라고요. 해요. 그래요? 둘만의 공간에서 아, 그 그래요? 은밀하게 제가- 한강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잖아요. 팬데믹은 이 연인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 아니,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아닌데 이럴 때, 잘못 알고 이럴 계시네. 때 그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그 서스펜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근데 스킨십이 원활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이게 구식이야, 구식. 이게 그 전민기 씨의 빅데이터로 알게 되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연애는 어떻게 하나 저 굉장히 한 가지 궁금한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진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오. 진도가 빨라져요? 네, 진도가 둘만의 공간으로 가는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가 있었다면 1단계에서 바로 7단계로 갈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못 가, 뭐 자꾸 영화도 둘만의 못 가. 공간을 자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진도가 빨라진다는 어. 그런 빅데이터의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 들은 것 중에 진도가 빨라져서 거꾸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7단계 가는 게 아니라 네. 1단계에서 7단계 갔다가 다시 2단,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해야 될 건 어려운 나중에. 관계네요. 해야 될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나. 영화는 나중에 보고. 네, 커봐요, 아. 구식.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7단계를 밟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일부 남녀들은 1단계 다음에 7단계를 밟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맞다,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지? 다시 다시 커피도 마시고 네, 영화도 그런- 보고 데이트하는 과정을 7단계를 거친 다음에 아. 일단 여행부터 간 다음에 그쵸 그쵸. 그 얘기인 거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코로나 시대에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저 연인들은 어떡하냐,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걱정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저한테. 아, 전 대학교 신입생들이 참 안타까워요. 제일 캠퍼스의 안타까워요. 낭만을 모르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2학년이 된 친구들이 1학년이 된 친구들을 서로 모르고 MT도 맞아요. 모르고. 그렇지. 아, 근데 편리하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인맥에서 아이들이 지금 멈춘 상태가 네.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숙제하는 느낌이 네.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만 듣는 애. 맞아요. 그런데 대학교의 낭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맞아요. 참 그게 참 아쉽네. 잔디밭에서 네. 그 허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라면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잘 만약에 코로나로 걸려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을 다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응. 너가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지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뭐 알려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연관된 모든 사람들 특히 엄마 아빠는 직장에서 완전히 큰일 이제 날 수 있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격리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책임질 수 있다면 정말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고 뭐 손 1분마다 한 번씩 소독하면서 그럴 자신이 있다면 땡땡 월드 가도 된다. 그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도 네가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황을 그럼 네가 해.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면은 내년 오늘에는 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바이킹 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할 거다. 저는 좌절하는 거 보고 있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손 많이 보내고 알코올 티슈 보내고 마스크 여러 개 보내서 다녀오라고. 제가 2,000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1,200명일 때 갔다 와라. 저는 목사님 이거 스카프 쓰시고 마스크 좀 따라가실 것 같은데. 저요. 계속 내리면 계속 이렇게 뿌려주고 뿌려가면서 손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저 같으면 아마 저는 좀 겁을 줬을 거예요. 제 평소 성격상. 갔다 와도 되지. 아직까진 갔다 와도 돼. 그런데 갔다 와서 걸리면 아빠 회사 잘리고 엄마도 이제 일 못해. 그건 가라는 거야. 말하는 그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저희 딸이 학원을 가기 싫다면 가지 마. 엄마도 돈 굽고 좋아. 좋아. 이제 10대랑은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예민하니까 엄마가 회사를 잘릴 수 있다? 아빠도 회사를 잘릴 수 있다.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해서 겁을 줬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너무 맞아요. 갇혀 있는 데다 그렇지. 계속 공부만 해야 되니까. 사실 4.7 보궐선거에서 이대남들이 집단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를 표심으로 드러냈잖아요. 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노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일단 놀면은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지. 사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생활 방역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거든요. 맞아. 나라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예민할 수밖에 지배가 없으니까. 당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MT 갔다면 뭐 또 신입생들 놀 수 있었다면 또는 뭐 일상생활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분노해서 네. 생각해볼 근데 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전 보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험이 끝나서 롯데월드를 가는 이 기분과 내년에 가는 거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내년이면 사라질까?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이 바이러스랑 같이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지니까 이 바이러스와 어떻게든 함께 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보낼 것 같아요. 어제 현대백화점 난리 무역센터점에서 났죠.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임시선별소에 줄을 아. 서시오. 네. 엄청났대요. 백화점 가신 분들이 네. 다. 근데 문제 뭐냐면 아이고. 음식점은 QR코드 다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찾을 수가 네. 있는데 백화점은 QR코드를 안 찍어요.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임시선별 검사소에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놀이공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엄마들이 너무 갈등이 많아요. 요즘. 쉽지 내 아이만 않네요. 보내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네.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참 되게 일상적이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아니 근데 난 15년 전에 처음 대학 강단했었거든요. 아우 교수님. 그래서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네. 남친하고 여친이 이제 CC가 네. 여행을 뭐 한 몇 박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뭐 볼 것도 없이 뭐 진짜. 네. 근데 저희 때는 남몰래 갔거든요. 뭐라고요? 남몰래. 그렇죠. 몰래. 얘기 안 하고. 아, 네. 몰래. 근데 그냥 아예 또 광고를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15년 전에요? 그래서 난 뒷목을 잡았지.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아이들한테 둘은 여행 가면 안 된다고 하면 당일치기로 가서 다 할 짓은 다 하고 옵니다. 목사님, 그렇죠. 요즘 실질적이고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연애할 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오늘 목사님 방언 세상이- 터지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시더니 그러니까요. 방언 터지셨어요. 네, 여기 매여있던 게. 매여있던 게. 그러시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오윤혜 씨도 네. 그렇습니까? 뭐가요? 떠벌리고 갔다 왔습니까? 굳이 떠벌릴 일은 없지만 갔다 오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를 수가 이미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은 약간 저 때만 하더라도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남자들은 그걸 되게 그러니까.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여행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다 하는 간다. 모양이던데요. 또 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된거 누구랑 아닙니까? 사귄다 이런 네. 거를 그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냥 다 맨날 맞습니다. 책으로 배웠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방언하시네 방언. 방언 하시는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제 내 친구가 크게 한번 시련을 당해서 네.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러면 네. 그냥 다시 엮어줘야겠다 했는데 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전에 좋아했던 여자에 대한 그 그리움을 잊지 아직 못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어서 내가 한번 대시했다가 안 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하고 엮어주려고 왜 그래? 뭐 소문을 내고 다녔어.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다 이러면서. 없는 얘기를 없는 얘기. 지금 어머나. 같으면은 크게 욕먹으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당하시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점이 사실 유포지. 네. 네. 그러다 결국에는 사귀었습니다. 둘이 네. 야, 말이 무섭다. 큰일 하셨네. 둘- 둘이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 진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머나 어머나. 내가 존재를 하도 알게 소문을 됐어. 내고 다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여자가. 네. 그래서 그 남자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퍼뜨린 소문이냐? 아니. 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눈이 통하시는 맞았구나. 아니 김용민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퍼뜨리고 다닌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야. 네. 둘이 나하고 철천히 원수가 됐지. 김용민을 씹으면서 사랑을 싹 틔웠군요. 그렇지. 네. 큰일 하셨네. 이랬어? 그 책을 하나 쓰고 싶네요. 김용민의 불장난이라고. 저분의 장난을 지금 20대들이 이런 분들을 오지라퍼라고 부릅니다. 제 남편도 오지라퍼여서 그러시구나. 도서관에서 둘이 좀 눈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 자기 공부하러 갔다가 네. 나 나와봐.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 막 둘이 막 엮어주고 그러면 제가 팔짱 끼고 너나 잘해라 라고 많이 했던 이렇게 그런 사회성이 기억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런 유형의 남자형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나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누굴 만나가지고 야 너 도와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 남편 목사님하고 다른데 나는 이제 말하자면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서동요, 서동요. 그때는 이제 내가 아예 그 페이퍼웍을 신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야. 세상에. 재능 낭비네요. 재능 낭비. 진짜.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낭비를. 아. 막 그래서 이제 뭐 저 애들한테 막 소문 내고 다니고 이빨로 미디어적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선전선동에 능한 역시 네. 앞서가는. 앞서가는 재능 낭비. 김용민 PD에게 독한 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재능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 아. 방송을 하면서 처음 알게 어이 됐을 것 그 같아요. 사람한테 맞을 뻔했어 내가. 여자한테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친구한테? 아니 왜 져줬는데 왜요? 아니 이제 내가 자꾸 소문 내고 다니니까 네.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았대. 조롱이었잖아요. 조롱은 아니고 난 걔를 좀 인류애적 차원에서 박애주의적 정신으로 너무 혹시 특이하시네. 엮어주려고 한 거였어. 역시 엄청난 제가 오지라퍼. 그랬잖아요. 불장난이라는 책을 하나 써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간 강사하면서 네. 또 헤어진 친구가 있어서 또 엮어주려고 했다가 야 내가 시간 강사지 잘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공작 정치를 좀 더 배웠다면은 아마 뭐 수준 높은. 엄창록이라고 있었어. 엄창록 70년대 최고의 공작 정치꾼이 있었어요. 어. 엄창록 언제부터 네. 얘기해 드릴 텐데 엄창록의 그 후예가 되지 않겠는가. 공작 정치를 좀 많이 배웠다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쪽으로 이렇게 스캔들을 유포해서 그렇지 진짜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했다면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채로 흙에 파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모에 나쁜 걸로 그렇게 되셨으면 힘들었죠. 이 외모에 좋은 쪽으로 하시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역시 마무리는- 이 오윤혜 씨는 굉장한 존재네요. 이분이 한 분 여기 들어옴으로써 김용민 PD의 새로운 점이 계속 부각되고 네, 있어요. 계속 쩔쩔매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정치부 기자들이 곧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어와서 볼 것 같습니다. 김용민 PD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네, 그래요. 그래 결혼해서 잘 됐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했다니까. 옷 한 벌 받으셨습니까? 대박이네. 옷을 한 벌 받으셨습니까? 원수가 됐다니까 무슨 소리야. 우와. 아니, 결혼해서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때 둘이 사귀는 단계에서 원수가 됐어요. 말이 안 된다. 우리 집을 한번- 만나서 좀. 한 20년 지난 상황이라서 한번 좀 문자 한번 보내볼까.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계시면. 네. 근데 한번 예전에 그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말이죠.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사겨. 학년별로 사귄 어머나. 여자가 있었어. 네. 머리 짧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디 또 다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갔다고. 네. 근데 다 온 거야.
X 학년대로 girlfriend. 일단 4명의 여성이 동시에 온 거야. 다 학년- 초대한 거예요? 각 학년 대표가 무슨 출동했네요. 한학과니까. 네네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좁은 방, 이게 이제 뭐 큰 연회장이 아니라 좁은 방 들어간 거예요? 룸이 있었던 거지. 네. 공교롭게도 그 룸에 넷이 다 들어와 있는 네, 거야. 각 학년 그, 대표가 그 모여서 남자랑? 예. 와. 나는 내일도 아닌데 내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게 할까? 아니라 내가 살이 불안해가지고. 떨려가지고 아주 치열했고 어. 아주 치졸했고 그랬던 그 연애 관계를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단. 정말- 근데 그 당사자 카사노바는 잘 드시죠? 예? 예, 네.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되게- 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결혼식을 안 가죠. 그렇죠. 축의금만 보내거나. 네, 네. 그 봉투 보내고 안 가는데 네. 가실 수 있는 양반이기 네. 때문에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결정적인 거는 네. 그 4명의 여자와 함께 네. 이 친구가 부인과 함께 온 거야. 오, 이미 결혼을 와. 한 상태로 이야. 그럼 그 여자는 완전 진정한 위너네, 부인이. 오. 어쩌면 가장 똥을 크게 밟은 사람이 아, 그런 거야? 있습니다. 네. 왜 내가 당황하는지 모르겠어. 그 생각이 너무 거기서 놀라셔서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다 이상 긴장을 했어. 혼자 돼. 네. 내막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 그쵸.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여성들은 자기와 있었던 일만 기억하시지만 음.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그 있어요. 온 국민 부인 눈치 보기 게임이라고. 신기하다. 마피아 게임보다 더 힘들어.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는 이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아 느낌. 진짜.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는 손이 떨렸다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우리 피디님 이렇게 또 순수해요. 순수하십니다. 네. 정말 연애 사랑 쪽으로는 앞에서는. 연애 네. 쪽으로는 나는 나의 일은 없고 네. 남의 일을 많이 엮어줬다. 아, 그런 앞으로도 그러실 거니까요. 앞으로?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왜 합니까? 내 나이 내 친구들 죽은 친구도 있어. 왜 벌써 죽이고 그러세요, 뭐 친구를? 죽이다니 아니고 저 일찍 갈 오늘- 수도 있지. 지금 50이 내일 모레인데. 50이면 어떻습니까? 50이 무슨 연애를 해? 저는 하고 싶은데. A4 용지 기회가 반에 있었다면. 네. 이제 그 마지막 줄로 사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네. 마무리를 하시기를. 네. 내 아는 친구는 또 부인하고 헤어지고 네. 27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어머나. 47에. 47에 20살 차이. 네. 네. 잘 그- 지내시죠? 딸보다도 5살 많아. 딸보다도 많다고요? 딸보다 많겠지. 많아야지. 딸보다 많겠지. 딸보다 적으면 또 얼마나 엽기야 그것도. 네. 아, 새엄마가 5살 많은 언니. 예. 언니인데 엄마네요. 그런. 예. 저희 아빠도 재혼하셨는데 그분이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진짜? 네. 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 능력 있다. 야, 역시 진짜. 오늘의 아유, 거다. 지금 쿨하세요. 민낯, 진짜 민낯. 쿨하세요. 진정한 민호예요. 그리고 네. 우리 엄마는 행복을 되찾았다. 음. 이혼하시고 두 분 행복의 지수가 최고조를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혼은 이런 부부한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럼 행복을 네. 위해서는 뭐 사실 개인의 사는 선택이니까. 주거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네, 맞아요. 그걸 갖고 뭐 그게 인생에 흠이 되거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윤혜 씨랑 신유진 변호사님 한번 아, 같이 네. 만나시면 배틀인데요? 재밌는 얘기 많이 그 나오겠네요. 이혼 아카데미 안 하십니까? 이혼 아카데미.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네. 한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진짜 재밌네. 우리 네, 이제 오늘 틀을- 맘스 시사 예. 네. 정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네.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그래요.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 네. 욕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길